1심은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있는데, 합의재판부는 부장판사와 3명의 이런 2명의 배석판사와 함께 3명의 합의체의 재판부를 말하는 거고, 단독 판사의 단독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법관으로 임용되면 1심에 합의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되는 거죠. 배석판사. 그런데 2심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이 2심을 하고 1심은 지방법원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법원 관할에서 우리가 신급관할을 배울 텐데, 이 1심 모두 2심을 고등법원이 하는 건 아니고 1심에서의 합의재판부 사건을 항소심 2심은 고등법원이 하고, 1심에서 단독판사의 경우는 합의부를 이루는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는 항소부, 합의체의 지방법원 합의체의 항소부에서 2심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고등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고등법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재 4-16 옆번호 교재 4-16 보면, 옆번호 4-16에 보면 옆번호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을 한다. 물론 소액단독은 더더욱. 즉 단독과 합의재판부를 나누는 게 지금 소가, 소송 목적의 값, 원고가 소송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뭐 이런 거 기준으로 2억 원이 현재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 2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단독재판부, 그 가운데 추후에 또 설명하려는 3천만 원 정도에서는 소액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액사건도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원 이하니까 일단 같은 카테고리에서. 한편 2억 원을 초과하면, 즉 2억 원까지에 있어서 단독재판부고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재판부가 맡아요. 그럼 2억 원을 초과하는 소송 목적의 값, 종래 용어로는 소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 예를 들어 3억 원 대여금 청구를 한다면 소가가 이제 3억 원, 이런 것에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1억 원 대여금 청구를 했다면 1심은 단독재판부, 판사 혼자 재판부를 구성하는 단독재판부가 1심을 맡고,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항소를 하면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 그 4-16의 그림에 나오죠. 4-16 그림. 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을 맡게 된다. 이런 개념을 신급관할이라고 한다. 심급. 한편 1심에서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 사이에서 직무를 나누고 있는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그래요. 사물. 사건의 경중 크기 이런 것으로 관할을 나누고 있는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1심은 지방법원 단독재판부냐 합의재판부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아까 왜 이 이야기를 끌고 오냐면, 법관이 처음에 인간하면 1심 합의재판부의 부장판사에 있어서 좌배석 우배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첫 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됐는데,
여러분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로스쿨만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년, 앞으로 7년 법관님, 그다음에 더 지나서 10년으로 이게 점차 임용을 위한 자격이 필요한데 지금 로스쿨 나와서 다른 법조 경력을 5년, 여러분 졸업하면 뭐 7년 이런 정도 쌓아야 되니까 먼 이야기인데 지금 법을 요 나중에 10년으로 되는 거를 지금부터 그냥 5년으로 해서 법관 임용 경력이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개정하려다가 부결됐다. 그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돼서 이제 법관으로 임용되면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5년쯤 지나면 이제 단독 재판부의 법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서 업무에 이제 숙달이 어느 정도 이제 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또 8, 9년, 5, 6년 차에 단독 하다가 한 7, 8, 9년 뭐 이렇게 되고 10년 되면 고등법원이나 이제 아까 말한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급이지만 합의체인 항소부 뭐 이런 데에 또 배석을 한번 하는 거죠. 배석 판사 한 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경력을 쌓으면 이제 한 14, 15년 차 되면 지방법원 항소부의 합의체에 자기가 부장판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20년 차 가까이 되면 고등법원의 부장이 되는 게 과거 제도였는데 이게 고등부장 제도라고 그래서 20년 정도 경력이면 여기서 이제 자기 동기 처음에 임용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를 못 올라가고 탈락하고 하는 문제점 등이 있고 해서 여기를 고등법원 부장이 되는 정도급이 차관급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공무원의 직급상 차관인데 요거를 갖다가 없애고 대등재판부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고등부장을 없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는 게 어떤 동기의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경우로서 여기에 사활이 걸렸었던 건데 그런 것을 제도를 없애는 차관급 제도를 없애고 고등법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부장이라는 게 없고 다 고등법원 판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이 높은 급까지 부장은 없고 서로 대등하게 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대등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3인이 대등하게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법원이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을 맡는 상고 3심제 여기 1심 물론 2심은 꼭 고등법원만이 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단독 사건의 2심은 이제 고등법원 내지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했던 2심 사건이 상고가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신급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편 1심에서 지방법원 속에서 단독과 합의체를 구성해 놓고 법원이 지금 구성상 그렇게 사물관할로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한편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방법원이라든지 정확히 아까 지방법원만 말했는데 1심에 있어서 지방법원보다 규모가 작은 지원.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이죠. 아마 대전지방법원, 천안은 지원인가? 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중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관할은 그냥 지방법원급이지만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평택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런 식으로 지방법원급 속에서 지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치한 거를 이제 토지관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관할. 토지관할 개념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관할. 이렇게 됐죠? 지금 개념이 3개 나왔네요.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 이런 개념을 나왔네요. 일단 먼저 토지관할로 어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내느냐. 그 다음에 사물관할로 가서 단독재판부에 내느냐, 합의재판부에 내느냐. 그 다음에 1심에 대해서 2심, 그 다음에 3심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급관할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법원의 구조까지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